보면 얘가 이너 섀도우로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너 섀도우로 돼 있대. 방향을 보면 얘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로 디스턴스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박스 섀도우에서 응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가 너무 어렵게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btn의 박스 섀도우 안쪽으로 오니까 인셋이라고 하시고 x축은 없고 y축이 3픽셀에서 위로 올라오게 사이즈는 없고 색깔만 있습니다. 해서 구현해서 보면 디자인 되어 있는 거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A 태그의 안쪽에 섀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디자인한 거와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은 보면 위에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완료본을 보면 슬라이드 위에 얘들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거 고정할 거예요. 요거 우리가 헤더로 되어 있는데 이 헤더를 슬라이드 위에 붕 띄워서 고정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슬라이드부터 구현을 하는데 사실 얘는 브라우저가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든 사용자의 모니터의 크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높이를 다 쓰는 게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이 높이를 다 쓰는 게 컨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크립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보면 완료본을 보시면 자, 완료본을 제가 보고 있고요. 이거 전체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제가 이렇게 줄이더라도 저 그림의 밑둥을 잘 보세요. 밑둥이 계속 저 위치에요. 브라우저를 어떻게 보든 간에 이렇게 됐다고요. 크게 보면 만약에 큰 모니터를 보더라도 이 그림이 작아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스크립트가 구현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우리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포토샵에서 이 높이를 그냥 줄입니다. 슬라이드의 높이로 이 높이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주고 각각의 배경이 이미지스 폴더 안에 슬라이드가 있지요. 슬라이드 1, 2, 3가 있어요. 메인 슬라이드 1, 2, 3가 있으니까 걔를 배경으로 쓰되 이렇게 이게 브라우저로 치면 줄이더라도 이미지의 중앙에 상단이 보여야 합니다. 줄이더라도 이미지의 중앙에 상단이 보이고 그 위에 메뉴 여기까지만 스타일을 잡아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배경 지정하시고 요 헤더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 보시겠습니다. 헤더가 있고 그 위에 로고와 메뉴가 있는 이 스타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li들마다 다 배경이 있대요. 그죠? 클래스명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li라고 해볼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 안에 li에다가 스타일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마다 뭐가 있답니까? 백그라운드는 있는데 반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백그라운드 repeat 속성의 no repeat 이고요. 얘들마다 백그라운드를 다 쓸 건데 다 백그라운드를 부모가 만들어준 높이 안에 다 쓰라고 하니까 백그라운드의 사이즈는 커버가 다 똑같을 거고요. 얘들마다 높이도 똑같습니다. 1024의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가운데 정렬이기도 하고 공통으로 쓸 것들을 몰아서 써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li들마다 우리가 슬라이드 1, 2, 3 해서 해놨으니까 얘들한테 백그라운드의 이미지의 경로를 넣어보지요. 2, 3 해서 이미지가 메인 슬라이드 01의 JPG랍니다. 지금 C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칸 나가서 이미지스 폴더 안에 얘들이라고요. 2 and 3 해서 배경이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여기까지 다 안 채워요. 이 사이클2는 약간 신기하게 얘 검사를 해보면 슬라이드 LI마다 포지션이 이렇게 있고 왼쪽 상단에 붙으라고 되어 있는데 너비가 없어요. 너비가 없기 때문에 줄이는 대로 이렇게 비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너비를 주셔야 합니다. 100%. 자, 디폴트 CSS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슬라이드마다의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쓸 건 뭐라서 다른 것들만 이미지의 경로가 다르니까 다른 것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 너비를 다 쓰나 볼까요? 100%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줄여볼까? 잠깐만요. 사이즈의 커버가 안 먹었군요. 커버라고 안 해놨구나. 커버. 오타를 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커버. 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너비를 다 쓰고 있다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 로고와 얘가 고정한대요. 상단에 고정한다니까 스타일을 한꺼번에 써도 되지만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우리가 스타일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헤더한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더가 고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헤더한테 스타일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지요. 헤더가 화면을 기준으로 고정한데 헤더한테다가 제가 포지션을 픽스드를 줘볼게요. 앱솔루트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 가까운 부모 중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바디도 스크롤하면 위로 넘어가니까 상관없어요. 자, 헤더에다가 제가 픽스드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지금 보면 주기 전에 화면을 보면 분명히 이 너비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픽스드를 줬다고요. 그러면 붕 떠버렸죠? 안 보여요. 메뉴가 안 보인다고요. 메뉴가 안 보이는 건 우리가 빌려온 이 사이클2는 신기하게 뭐가 또 있습니까? Z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우리가 헤더에다 준 Z 인덱스가 더 높아야 된다고요. Z 인덱스를 예를 들어 999 해볼게요. 이렇게 높아야 우리가 작성한 게 슬라이드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요. 화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너비를 보면요. 이 상태에서 너비를 확인을 해보면 아까 픽스드나 앱솔트를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헤더가 너비가 어떻게 잡힙니까? 헤더에다 마우스를 살짝 올려봤더니 헤더의 컨텐츠가 이것뿐이 없으니까 얘 너비가 이만큼뿐이 안 잡힌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헤더는 이 너비를 다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다 쓰려면 얘한테다가 left 0 또는 with 100% 하든가 right 0 이렇게 있어야 브라우저 화면을 다 쓰면서 클래스명 뭐 컨테이너가 1170에 아까 마진 영어토가 있으니까 이 요소가 부모가 만들어준 전체 너비 안에서 얘가 1170을 가지면서 화면의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요. 저장하고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만큼 화면의 가운데 이렇게 있다고요. 그 상태에서 로고가 왼쪽에 있고 메뉴가 오른쪽에 있대요. 그 상태에서 누구한테 먼저 큰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HTML로 보면 로고가 있고 메뉴가 있는데 얘가 왼쪽에 얘가 오른쪽에 있대요. 헤더 안에 헤더 안에 클래스명 로고가 float left에서 왼쪽에 있고 헤더 안에 nev가 플로트 라이트에서 오른쪽에 있다고요. 큰 거부터 항상 접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얘 왼쪽, 얘 오른쪽, 얘 높이가 안 나오겠지? 높이가 나오게끔 clear fix HTML에서 추가를 해주시고 너 왼쪽,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상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clear fix 있어야 합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이제 좌우측으로 돼 있나 봅시다. 저장 안 했었네요. 저장 다시 한번 보면 로고가 이제 왼쪽에 있고
내부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부 안에 또 누가 가로 배열입니까? 이 UL들끼리 또 가로 배열이라고요. 내부 안에 UL한테 가서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또 left에서 가로 정렬을 하라고 시킨다고요. 얘한테 플러 레프트 걸면 마찬가지 얘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클리어 픽스 또 해줍니다. 여기 클리어 픽스 또 있어야 된다고요. 내부의 높이가 안 나올 거니까. 그 안에서 li들은 다 가로 배열이니까 이건 공통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li의 플로트 또 리스트들이 새로 나오고 있을 거니까 가로 나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리스트들은 다 가로로 잘 나오고 있지요. 로고 왼쪽에 있고 메뉴들 지들끼리 UL 왼쪽 그 안에서 리스트를 가로 배열 잘 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칸 더 들어가자고요. 로고 나오게 하지요. 로고 안에 우리가 누구한테 스타일 줘야 되는 겁니까? 아직도 H1한테다가 배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H1한테 배경 쓰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그 안에 A에다 해야 된다고요. 클릭했을 때 링크가 걸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A에다가 하셔야죠. H1이 아니라고요. A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여기 안에 누구? A 태그한테다가 너비는 몇이고 높이는 몇이고 그리고 배경은 뭘 지정해야 되는 거고 크기가 제대로 안 나올 거니까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글씨랑 겹쳐 나올 거니까 텍스트 인덴트 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위드와 하이트 경로 확인해서 넣으시겠습니다. 로고 화이트의 로고를 쓰시면 되겠어요. 171에 56이군요. 171 56 경로 그래서 로고의 white png 이렇게 해주십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로고 잘 나오고 있고 자 지금 간격을 만든 걸 보면 로고에다가 마진을 쓰신 분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까? 헤더의 안쪽의 여백을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그죠? 포토샵으로 치면 포토샵의 디자인을 보면 여기에서 이 공간은 말입니다. 위에 있는 이 공간은 마진이 아니라니까요. 마진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까? 얘를 전체를 이게 헤더라고요. 헤더로 봤을 때 위 패딩 아래는 특별히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패딩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요 높이의 라인 하이트를 주면 자연스럽게 가운데 올 거라고요.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아래쪽은 필요 없이 위에 공간을 줄 건데 왜 아래도 제가 지금 주려고 하냐면 이게 나중에 완료본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색깔 바뀌는 타이밍을 보면 여기까지도 패딩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 흰색이다가 스크롤 생기면 이렇게 싹 줄어드는 컨셉이기 때문에 위아래 패딩이 있다고요. 똑같이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높이 위에서의 거리를 확인을 해서 40 정도 있네요. 그러면 위아래 40을 주고 시작을 한다고요. 그 공간 안에 여기 40의 공간 안에서 얘들의 높이는 라인 하이트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들이 그 높이 안에 센터에 올 거 아닙니까? 위아래 패딩부터 주고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가서? 헤더한테 가서 패딩 40픽셀이 있답니다. 헤더에 가서 패딩을 주고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래 li 안에 a들은 다 a로 돼 있을 거고 얘들의 라인 하이트는 몇이란 얘기입니까?
이 나머지의 높이, 이 로고의 높이랑 똑같다고요. 컨트롤 클릭 해보면 네 높이가 몇이니? 56이네요. 그러면 56을 라인 하이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높이 안에서 다 가운데 올 거라고요. 색깔도 똑같은가 볼까요? 기본적인 색깔은 다 같은 걸로 보이네요. 몬세렛의 라이트의 14의 흰색, 14의 흰색. 바디에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16으로 줬으니까 조금 작은 거니까 줘야 되겠네요. 폰트 사이즈 14, 칼라 화이트. 공통적인 건 이렇게 쓰자고요. 화면 볼까요? 이거 아니고,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자, 밑에 거랑 겹치는데 그것부터 좀 수정 좀 할게요. 이 타이틀들은 물론 아래로 내릴 거지만 얘들 다 한 다음에, 자, 간격 줘볼까요? 간격, 그리고 마우스 오를 때 색깔, 그런 것들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들의 간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볼게요. 이 간격과 공통으로 쓸 수 있나 없나 보려고요. 이 간격과 약 29, 30이 있는데 얘도 그런가? 다른 것 같은데? 네, 24 좀 다르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자, 앞에 있는 거의 리스트의 간격과 뒤에 있는 게 다르다고 하니까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 되겠어요. 밑에다가 li의 마진 라이트 몇이었지? 아까 29. 막내한테는 없다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누구 탑의 아이콘의 간격 25 없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간격들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거는 더 줘도 되겠네요. 60 정도 주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떨구어 줍니다. 밑줄 없고요. A에 또 똑같은 스타일이죠. None 해서 밑줄 없어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색깔이 다릅니다. 활성화되어 있을 때 색깔도 다르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랑 콤마 여기에 뭐가 있을 때 액티브가 있을 때랑 컬러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해서 다르다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네. 컨텐츠명 클래스명 컨텐츠명으로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묶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 상의 얘 디자인이 요게 정중에 이게 슬라이드 하나고요. 슬라이드 하나에 얘가 센터에 얘 스타일 잡으시고 얘가 센터에 오게끔 해주세요. 정중앙. 이게요. li에 가서 여기에서 포지션을 안 적었어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탑 이라고 할게요.
이게 빠졌습니다. 이거 좀 추가하고 작성을 해 보십니다. 자, HTML에서 보면 우리가 누구를 가운데로 놓으랍니까? 이 li 안에 있는 이 컨텐츠를 정중앙에 놓으래요. 아까 없던 이 녀석을 왜 만들었냐면 얘한테다가 포지션을 주고 얘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 두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플롯 모델이 아니라 포지션 모델이 아니라 플렉스 모델로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얘 감싸는 게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플렉스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를 묶어주는 게 있어야 걔한테다가 포지션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li 안에 컨텐츠에 가서 할 건데 누굴 기준으로? li를 기준으로 위치를 잡으면 돼요. 검사를 해보면 이미 li에는 포지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슬라이드가 구현되는 터라 li한테 포지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준 잡을 필요 없이 li 안에 컨텐츠에 가서 li 안에 컨텐츠에 가서 맨 뒤에다 할게요. 누굽니까? 슬라이드 리스트 안에 클래스명 컨텐츠에 가서 얘가 포지션이 absolute라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으려고 50% 탑값에 50% 하면 얘가 가운데 있을 리가 없죠.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해서 자기 크기의 왼쪽으로 50%가 위로도 50%가 라고 해야만 이게 정중하게 있다고요. 어설프게 얘한테 위드를 주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위드가 바뀔 수도 있는데 내용마다 위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슬라이드마다 설명이 다를 수도 있는데 너비를 지정할 순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가운데 있다고요. 포지션을 줬으니까 또 올라와야 되겠네. Z인덱스를 100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110 줘볼게요. 그러면 어디 갔냐? 잠깐만요. 검사 좀 해볼게요. 얘가 기준이고 그 안에 HTML 저장을 안 했군요. 제가 HTML 저장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고 하고 보면 이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에 내용들의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랑 뭐 색깔이랑만 있으니까 같이 후다닥 해버리고 좌우 버튼은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포토샵의 보고 스타일을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볼게요. 36의 흰색, 안에 있는 건 다 흰색이죠. 그러면 li 컨텐츠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흰색 해서 흰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H3 안에 H2 안에 패러그래프 안에 A에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이 컨텐츠 안에 H3 폰트 사이즈 36이 있었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레일웨이의 익스트라 볼드니까 얘가 800인가 보다. 그죠? 레일웨이의 익스트라 볼드 다 레일웨이네. 안에 있는 것들이 레일웨이인데 우리가 커먼에서 바디에는 몬세렛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은 폰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패러그래프는 무슨 폰트인가 볼까요? 패러그래프는 그렇고 그러면 타이틀 1, 2는 레일웨이가 폰트입니다. 폰트 패밀리 레일웨이 그것도 없으면 산스 쉐리프라고 하고 뭐 하려 했더라? 일단 밑에까지 주고 폰트 사이즈 52 폰트 웨이트 주려고 했구나. 폰트 사이즈 52
폰트 웨이트 800. 그죠? 우리가 레일웨이를 800을 가져온 게 있다고요. 익스트라 볼드가 800이라니까 이렇게 800을 지정을 합니다. 화면 네 됐고, 패러그래프의 너비는 이 컨텐츠의 너비를 주셔도 되고 패러그래프의 너비를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줄여봅니다. 컨트롤 클릭. 이거보다 작네? 음절로 넘겨놨네. 타이틀의 너비에 맞춰서 넘치는 걸로 할게요. 590 정도 있군요. 그러면 그냥 컨텐츠에 줘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얘한테다가 width 590 주고요. 패러그래프가 그보다 살짝 작았으니까 패러그래프에 가서 퍼센트로 약 98% 정도 줄게요. 너비를 이렇게 주고 폰트 사이즈 지정했습니다. H3에도 웨이트가 있던가요? 미디엄이 있네요. 미디엄이면 안 줘도 되겠다. 노멀, 잠깐만, 노멀 미디얼. 구글의 폰트 좀 가볼까요? 구글의 폰트 좀 가주셔요. 레일웨이에서 미디엄이 400인지 600인지 확인 좀 할게요. 레일웨이 추가 좀 했고요. 커스터마이즈 좀 볼게요. 그러네요. 미디엄이 500이에요. 미디엄이 500입니다. 그리고 아까 엑스트라 볼드가 800이 맞고요. 500 줘야 되겠네요. 얘한테 폰트 웨이트 500 줍니다. 폰트 웨이트 500 줍니다. 포토샵에서 확인해 보니까 두께가 있어요. 자, 요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마진을 주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얘들이 지금 높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건 얘들한테 라인 하이트가 우리가 바디에 잡았던 28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은 라인 하이트를 지금보다 1.1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둘 다 1.1 정도 해봤어요. 그러면 자기 폰트 사이즈 대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1.1 정도가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겁니다. 조금 더 줘도 되겠네요. H2에 가서는 1.3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타일을 잡으셔도 되고 정확하게 픽셀로 해서 확인해서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 정도가 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약 49 정도가 있는데 누구한테? 얘한테다가 지금 붙어 있겠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49 정도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잡아 보았습니다. 여기 이만큼 작성했어요. 포토샵을 참조해서 좌우의 버튼이 나오게 스타일을 잡아 보십니다. 좌우의 버튼이 나오게 해주셔요. 자, 우리가 HTML에서 누구의 배경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컨트롤스 안에 A들한테 똑같은 배경을 지정을 하래요. 그럼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 안에 자, 이거 그냥 PREB 넥스트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밑에서도 이건 똑같이 쓸 거거든요. 어느 밑에서? 저 밑에 여기에도 있다고요. 여기에도 PREB 넥스트 쓸 거라고요.
겹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라이더 안에 콕 집어서 누구, 그 안에 컨트롤스 안에 A. 일단 둘 다 똑같은 배경을 쓴다니까 공통적인 스타일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위드와 하이트가 똑같겠지. 위드와 하이트가 똑같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똑같겠습니까? 백그라운드가 똑같겠고, 백그라운드가 똑같이 쓸 거고, 안에 있는 글씨랑 같이 겹쳐 나올 거니까 텍스트 인덴트도 똑같이 저 멀리 보내야 될 거고, 크기를 줘봤자 안 먹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넣으려고 봤더니 얘들은 둘 다 포지션을 잡을 거니까 디스플레이 안 넣어도 되고, 포지션 앱솔루트. 일단은 가운데 모을 거예요. left 50%, 탑에 50%, 자기 크기의 반만큼 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transform에, translate에, 어차피 가운데 있겠다. 아니다. 정 가운데는 아니겠네요. translate, transform에, translate,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쪽으로 라고 해서 센터라고 일단 잡아줬어요. 안 나옵니다. z인덱스가 있어야 나올 거라고요. 120 정도로 줘볼게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어디에 있나 확인 좀 해볼게요. 글씨가 안 나올 거니까 백그라운드라도 일단 흰색을 한번 줘볼게요. 임시입니다. 백그라운드를 흰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어딨냐 검사 좀 해볼게요. 컨트롤스 안에 A 저 밑에 있네. 아 여기 있군요. 크기가 안 줬구나 아무것도. 크기를 줄게요. 포토샵에 가볼까요? 좌우 버튼의 크기가 몇인지 확인을 하려면 스프라이트 PNG를 열어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뒤에 배경이 투명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고 검은색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크기 볼게요. 하나의 크기가 40에 74 정도 있는 거 맞나? 좀 더 있나요? (40에 74) 정확하게 더하면 3 아이도 40에 73 어디 갔어? 40에 73 얘 크기가 요렇다고요. 저장하고 보면 여기 정 가운데 왜 놨다가 사라지냐? 어디 갔어? 여기에 있대요. z인덱스가 픽셀을 왜 썼냐? 잠깐만요. sorry. 자 여기 상태에 있다고요. 정확히 가운데 있는데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된대요. 이제 배경을 지정을 해볼게요. 임시로 흰색 줬던 건 빼고 백그라운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어쨌든 지금 C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프라이트의 PNG를 쓴다라고 하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써보지요. 네. 반복 금지, no repeat. 이렇게 해서 둘 다 똑같은 A 태그에다가 똑같은 스프라이트 PNG를 배경으로 쓴다고요.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둘 다 똑같이 어느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요 유저 부분이 나온다고요. 둘 다 똑같이 어디가 나와요? 여기에 이 유저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그런데 왼쪽 버튼은 위로 얼마큼 올라가야, 다음 버튼은 위로 올라가는 거 플러스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는지를
포토샵에서 확인을 한다고요. 위로 요만큼이 나오려면 이미지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나오는 건 양수,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양수, 왼쪽으로 가는 건 더 나가니까 음수.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상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건 음수라고요. 음수로 얼만큼 올라가나 확인을 해보죠. 확인해보니까 77만큼 올라가야 된다고요. 누가? 이전 버튼은 A 태그의 prev 이전 버튼은 백그라운드에 뭐가? 포지션이 위로 X축은 가만히 있고 위로 마이너스 77픽셀 간다고요. 넥스트는 위로 가는 거 플러스 왼쪽으로도 40픽셀 가야지 보이겠죠. 이렇게 겹쳐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좌우 버튼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가이드를 하나 뽑아 보면 뷰에 뉴 가이드의 가이드를 이렇게 뽑아 보면 이 정가운데 뽑았고요. 얘 좌우 버튼을 찾아 볼게요. 얘랑 얘가 여기에,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요. 저 상태에서 왼쪽으로 원래 자리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가이드를 뽑아 보면 여기 자리, 오른쪽에도 이 자리, 다시 가운데 가이드다 다시 한번 뽑아 볼게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CSS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놨다고요. 뭐 요정도. 가운데 애들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얘 잠깐 꺼볼게요. 이 상태라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건 왼쪽으로 얼만큼 가야 되냐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얼만큼 가야 되냐고요. 마진을 이용해서 해봐 보십니다. 포토샵에서 가운데 놓고 움직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쉬었다가 확인을 해볼게요. 입니다. 왼쪽도 얘도 센터에, 오른쪽의 버튼도 센터에 놓은 상태라고요. 이 상태에서 얘가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구부터? 레프트부터 볼게요. 자, 이 상태고 얘 레프트가 왼쪽으로 얼만큼 와야 원래 자리로 가는지 보려면 이거를 마키 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되겠죠? 789는 가야 된다고요? 넣어볼게요. 얘가 마진 레프트 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이너스 789는 가야 원래 자리에 있다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되는지 또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보면 얘지 않습니까? 얘가 마진을 이용해서 얘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려면 이게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상태에서 지금 얼마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지금 원래 있던 요 녀석이 마진을 이용해서 이만큼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얼마큼 간 걸까?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죠. 747 정도 갔다고요. 747 정도 왼쪽에 공간을 만들어야 이만큼 갈 거라고요. 원래 아니지. 원래 얘가 여기 있었지. 다시 한번 보면 원래 얘가 가운데 여기 있었으니까 지금의 마진이 0인 상태, 이게 여기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도 되겠네요. 좀 더 붙여볼게요. 좀 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왼쪽에 이 공간부터 이만큼 갔다고요. 789만큼 갔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가볼게요. 어디 갔니?
똑같이 그냥 같다라고 하면 되네. 우리가 정 가운데 놨기 때문에 얘가 다르지를 않군요. 789라고 할게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컨셉이 뭐냐면 이렇게 큰 모니터든 작은 모니터든 간에 얘가 여기에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게 하고 싶은 거라고요. 됐나요? 자, 슬라이드 버튼을 이렇게 해서 좌우로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제 밑에 페이저의 스타를 잡아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과제 요거의 스타일을 잡아달랍니다. 활성화되어 있을 땐 얘처럼 나와야 된대요. 페이저의 스타일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스타를 잡을 거냐면 이 페이저 안에 사이클2의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스팬 태그의 스타일을 잡겠대요. 그러면 검사를 해보면 지금 상태에서 화면 검사를 해보면 저 밑에 지금 요 밑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녀석을 여기에 있게 하래요. 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페이저가 일단은 하단에 이만큼을 다 쓰게 해놓고 어차피 얘가 스팬 태그니까 글씨는 가운데 모여라고 해서 스팬 태그가 여기에 이렇게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페이저가 이렇게 너비를 다 안 쓰고 이만큼만 쓰게 하고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라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요. 요게 더 간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명 페이저에다가 포지션을 줍니다. 슬라이더스 안에 클래스명 페이저한테다가 포지셔널 앱솔루트를 줘서 얘가 왼쪽에 이렇게 50% 자기 크기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왜 몇인지 모르냐면 슬라이드 개수에 따라서 얘 너비가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폼 해서 트랜슬레이트 이동, 이번에는 X축으로만 이동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텀 값이 아래에선 얼마큼 있나 볼까요? 전 요 테두리까지 볼까 합니다. 40이 있군요. 40 더해져 있다라고 할게요. 아래쪽에서 이 요소의 바텀이 기준치 바텀에서 40픽셀 올라와 있다라고 해 주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스팬 태그의 스타일을 잡아볼게요. 자, 스팬 태그 검사를 해보면 지금 뭐로 들어오냐면 글씨로 들어와요. 글씨로 들어오는데 우리 디자인은 안에가 비어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글씨를 멀리 보내버리고 다시 이 크기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크기를 줄 때 지금 얘 잘 보면 이 보더가 있고 알맹이의 크기가 얘의 알맹이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얘들도 활성화되기 전에는 보더가 있다라는 컨셉으로 저는 가볼까 합니다. 예, 컨트롤 클릭해서 크기 좀 확인을 할 건데 보더까지 크기를 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예, 스트로크까지 있는 거 보면 얘 크기가 F8 15에 15인데 보더가 2픽셀이 있대요. 2픽셀을 포함해서 15랍니다. 그러면 위아래 다 사방으로 다 2픽셀이 있으니까 알맹이의 순수한 크기는 15? 잠깐만 4 빼면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 네. 11픽셀이고요. 거기에 보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일단 확인을 해보면 다시 확인 좀 해볼게요. 예, 흰색이 있고요. 오페서티가 50이 있어요. 자, 그럼 얘 크기가 width 11픽셀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흰색에 0.5%가 있다고요. 보더도 있어요. 보더도 있습니다. 이 픽셀의 솔리드에 일단은 투명이 있고요.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 색깔이 나오게 할 겁니다. 위드가 나올 리가 없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블락으로 처리한다면 그 안에서 플롯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간격을 넣고 싶다고 한다면 얘한테다가 플롯을 걸어 보겠습니다. 마진 라이트에서 얼마큼 떠져 있나 볼까요? 10픽셀 떠져 있군요.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얘들은 앱솔트를 붕 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클리어 픽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클리어 픽스. 자, 어쨌든 크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줬는데 얘가 동그라미라잖아요. 보더 레디우스 50% 안에 있는 글씨는 멀리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멀리 보내버리고 동그라미가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 클래스명이 뭐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검사 안 나와. 검사를 해보면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는 사이클의 페이저에 액티브라는 게 들어오니까 클래스명 얘가 있을 때는 누구한테 스팬 태그한테다가 클래스명 얘가 있을 때는 보더의 컬러가 생긴다고요. 보더의 컬러가 몇이었나 수록 볼까요? 색깔 확인했어요. 이렇게 색깔이 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나올 리가 없지요. 슬라이드보다 얘가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셔트 인덱스가 낮기 때문에 130 정도 줘볼게요. 렛미 체크하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을 땐 보더가 없군요. 보더를 없애볼게요. 여기가 보더 백그라운드가 지금 보더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색깔이 나와버리네. 잠깐만, 일단 얘 백그라운드 없고 백그라운드 난. 자, 여기 백그라운드가 이 색깔에 흰색에 50%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더를 제가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보더는 어쨌든 백그라운드는 보더까지 나와버리니까 지금 제가 투명색으로 쓴 게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준 이 백그라운드는 어디까지다 라고 바꿀 거냐면 백그라운드에 클립, 원래 기본값은 보더입니다. 보더 박스인데 어디까지? 컨텐트 박스라고 해서 안에 있는 내용까지만 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더를 제외하고 어디까지? 내용까지만 뭐가 나온다고요? 백그라운드에 요 색깔이 나온다고요. 백그라운드의 클립을 이용해서 내가 준 백그라운드의 저 색깔은 보더까지가 아니라 내용까지만 채워 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백그라운드의 클립